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처장님 아까 업무 보고 하실 때 앞에 보니까 임무 중에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과 그 가족 뭐 이렇게 범죄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제 PPT 띄워주세요. 제가 검사가 그 범죄에 가까운 그 범죄라고 보는데 이렇게 일으킨 제보를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 사진이 뭐냐면은 올해 4월달에 JTBC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피의자 겸 제보자가 조사를 받는데 검사실에서 사진을 171장을 찍어가지고 유출도 하고 심지어 자기 재판에 활용했다라는 게 이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검사가 지금 대검 마약과장으로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게 보도가 됐는데 어제 그 서울지검하고 서울고검장한테 보고받은 바로는 진술받은 바로는 감찰도 안 했습니다. 이거. 그 지금 이제 감찰이 시작됐다고 고검장이 5월 1일날 감찰이 이제 시작됐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전혀 진행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공수처가 수사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보는데 제가 잠깐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방위산업과 관련해서 납품 관련해서 뇌물을 줬다라고 제보를 한 사람이 장모 씨인데요. 장익준이라는 사람인데 실제로는 이 사람은 자기 회사에서 이 배임을 횡령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이 뇌물 사건을 검찰에 가서 이제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음 페이지. 예.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중간에 이제 대화 과정에 근데 서류가 좀 가벼워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서류를 봉투를 놔두고 조사 서류거든요. 검사가 그 방을 나가버려요. 그리고 피의자가 그 서류에서 몇 가지를 뺍니다. 그리고는 그걸 들고 나가가지고 자기 재판에 활용해요. 그러면서 검사가 들어와가지고 한 말이에요 이게. 근데 서류가 좀 가벼워진 것 같다. 즉 서류가 좀 없어졌다라는 걸 인지했다는 뜻이에요. 이거 나중에 자료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너 공격 당하지 마라. 나도 골치 아프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검사가. 이건 조사해보면 나올 것 같고요. 다음. 그리고 이제 피의자가 제보자죠. 이 사람이 2015년 11월 17일 날 어디서 만나가지고 그 대령 중령한테 돈을 200만 원을 줬다고 하면서 했던 진술 5회차의 진술을 나중에 8회차가 뒤집어요. 왜? 검사 측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같이 동석했다고 했던 정모 씨가 그 당시에 필리핀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저기에 이게 출입국 기록입니다. 개인의 출입국 기록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사실이면 해당 검사는 압수품을 관리를 못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유출하고 하는 걸 넘어서서 수사를 조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본 의원이 이제 이 언론에 난 거를 갖다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질의하는 내용을 보고 관련자 중에서 이 제보를 해온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딱 들으시기에 수사 대상으로 보이시죠?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내용이어서요. 네, 자료 드리도록 하고 사실 수사를 예. 이건 해야 될 건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이 이 보도가 났는데도 부장검사로 승진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2023년 하반기 인사에서 대검 마약과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거는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시죠. 그 처장님 그 9월 6일부터 감사원 압수수색 하셨죠? 예. 최재, 유병호 두 분이 피의자입니까? 예,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그 현안 질의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예. 이 저기 유병호 사무총장한테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제보를 했던 제보자가 혹시 국민권익위의 기조실장으로 있는 이민주 씨입니까? 그 저희가 지금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저희가 뭐 예 아니오만. 그
그것도 맞다 틀리다 수사 중인 사안.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민주 유병호 사무총장은 맞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인차 말씀드린 거고요. 이 이민주 씨가 아마 지금 오늘 관련된 전무위에서 아니다라고 답변을 제가 했다고 보도를 받기 때문에 이게 위증일 것 같아서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추가 질의. 전주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배입니다. 처장님 지금 그 해병대원 수사 외압 사건 예, 수사하고 계시죠? 예, 거기 보면 이게 이 군사법원법의 취지상 이거를 이 경찰이죠. 경찰에게 이첩할 주체가 국방부 장관인가요? 군사법 경찰관인가요? 그 법을 봐야 되겠는데요. 법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군사법원법 제 228조 군 검사와 군사법 경찰관은 이렇게 돼 이첩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 7조의 사건 이첩에 보면 군 검사 또는 군 사법 경찰관은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조문 취지대로 해석을 해야 그죠? 되고요. 국방부에서는 국방부 아마 장관이 지휘권이 어디에도 있다고 없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주장을 합니다. 8월 21일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수사단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보고를 통해서 이거를 이첩하라고 지시할 권한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하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논리적으로는 검사가 총리한테 뭘 보고를 하고 검찰총장이 뭐 누구한테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면 수사 주체가 없는 권한이 이첩할 권한 뭐 이런 권한들이 생기는 겁니까? 법에 없는데 총리한테도 생기고 다른 장관한테도 막 생기고 이런 겁니까? 그분이 그렇게 주장을 그러니까 보고를 그런가? 통해서 권한이 예. 생긴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권한이 없는 자가 지시를 해서 부당한 명령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항명죄가 아닌 것이죠. 하여간 두 가지가 양립하기가 곤란할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잘 법률 해석의 유념해서 문제라서요. 수사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아까 저 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국방부 장관이 이 이첩권 지시 권한이 없다는 걸 확인하시는 거니까요. 그죠? 지금 규정 말씀하시면 네. 228조라든지 그죠? 규정상으로 그러니까 규정대로죠. 그렇게 예, 보입니다. 좋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자, 그리고요. 이게 수사 계획서를 7월 21일 날 해병대 수사단이 대통령실 안보실에 보냅니다. 그리고 7월 30일 날 처음에는 수사 이 결과 자료를 달라고 하다가 이쪽 수사단에서 해병대 수사단에서 거부를 하니까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전날 보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내줬다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실의 그 안보 국방비서관이 다음 날 아침에 자기는 확인했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수사 개입 직권남용 왜냐하면 7월 31일 아침에 대통령 주재 이 안보실 회의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보고가 된 것으로 지금 유추가 되는데 국방비서관이 국방 현안 보고했다고 하면서 약간 이제 비슷하게 말은 했습니다만 수사 기밀 유출까지 의심이 됩니다. 예, 그 부분은 다 당연히 수사 범위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전주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있을 줄 5분 안 돼. 네? 5분 안 돼. 시작하세요. 그런가요? 또 하면 돼? 알겠습니다. 예, 김영배입니다. 그 처장님, 네. 아까 이제 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해서 제가 이제 그 보니까 7월 17일 날 합참이 육군 이작사에게 이 작전 통제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거든요. 예. 그 말씀이 뭐냐면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에 있는 육군 54단이 해병 1사단 소속의 제2신속기동부대를 작전 통제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는 해병대 사령관이 뭐 옷을 뭘 입어라 이렇게 하면서 지시를 하고 지휘를 하거든요. 이거는 명령 개통, 즉 권한이 없는 자가 자기 권한이 있는 것처럼 지휘를 한 거거든요. 이 명령 개통 위반이잖아요. 이 군권, 군령 이런 게 이제 있는데 이 개통을 위반한 이 문제도 매우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수사할 때 반드시 참고했으면 좋겠고 이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 국방부 장관이 이첩 권한이 지시 권한이 없다라는 점에서도 이게 직권남용 아까 얘기가 있었지만 해병대 사령관도 자기가 직권이 없는데 현장을 통제하는 걸 했었고 결국 그게 사고로 이어진 셈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의율이 돼야 된다. 이런 점 좀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수처가 지금 출범이 1000일 어제가 1000일 됐다고 하는데 맞죠? 예, 저는 날짜를 안 세고 1000일 있는데 됐다고 예, 합니다. 친절하게 세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7,300건 정도인데 이게 이제 보니까 검사 1인당 한 3일에 한 건씩 처리해야 될 정도로 과중하다고 하고요. 그런데 육아휴직을 보니까요. 전체 직원들 중에 육아휴직 쓴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숫자가 좀 저희가 좀 적을 겁니다. 달랑 4명이라고 합니다. 네. 행정직까지 쳐가지고 지금 검사 24명, 수사관 39명, 행정직 20명이 계신데 통틀어서 지금 육아휴직을 4명 썼다고 그래요. 이거는 일반직들, 일반 공무원들의 40%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참 안타까우실 것 같거든요.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공무원들은 평균 연가 사용률이 80%인데 공수처 직원들이 연가 사용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퍼센테이지가? 그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굉장히 43%밖에 안 예, 된답니다. 굉장히 낮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들보다 연가도 반밖에 못 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뼈를 갈아 넣고 있다고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사실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한테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육아휴직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급여를 주는 이제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은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육아휴직을 가야 되는데 이게 육아휴직을 이렇게 선뜻 못 가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달랑 20명인데 거기서 육아휴직 그 사실은 법에 의해서 보장된 권리지 않습니까? 못 가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인원이 사실은 좀 여유가 있으면 그래서 저희가 일반직을 지금 20명에서 50명으로 저희 그 용역 보고서도 나온 것 같습니다. 20명으로는 육아휴직조차 못 갈 형편입니다. 휴가도 못 갈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남한테 피해를 주거든요. 옆 사람한테. 그러면 사실은 가라 마라 하기 전에 본인이 못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점에서 좀 저희가 좀 절박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일반직 정원 같은 경우는 네. 좀 알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법제처의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 4월에 경호처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를 했는데 11월 달에 다시 입법 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4월 달에 입법 예고할 때는 법제 15조에 따라서 배치된 인력 장비 등에 대한 운용을 총괄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조항이 11월 달에 이 입법 예고를 할 때는 경호 활동을 수행하는 군, 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새로. 이게 이제 포괄적 위임 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논란이 그 당시에 있어가지고 결론적으로 나중에 통과된 시행령은 이거하고 바뀝니다. 나중에 그거는 이제 본질이 때 제가 할 건데요. 이게 이제 더 충격적인 거는 그때 경호처가 왜 이렇게 조항이 바뀌었냐는 이제 의문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실에다가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법제처가 만들어준 문구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법제처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시행령 통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행령을 그냥 이렇게 점검하고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걸 넘어서서 시행령 통치에 사실상 앞장서고 있다. 경호처의 권한을 유신 시대 때 시행된 그 내용 그대로 유신 시대 때 경호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행령으로 통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신 시대 경호실을 부활시키는 시행령 조항을 법제처가 먼저 제안하고 문구까지 만들어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4월부터 11월 사이에 경호처와 법제처가 수발신한 공문서 일체하고요. 관련 회의록 그리고 군과 경찰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 이 조항이 법제처가
뭐 제안을 했든 안 했든 했다고 지금 하는 증언이 있기 때문에 이걸 누가 지시했고 검토 의견이 뭐였고 하는 그 내용을 상세 경위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본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발신 공문과 관련 회의록은 바로 제출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해서 오전 중에 질의 과정에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세 경위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중에 답변 과정에서 해주셔도 좋은데 그 상세 경위 자체는 경위서를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법제처장께서 대통령하고 오래된 인연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이게 경호처장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아주 핵심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국민적 의혹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는 그 처장님 네. 기회를 얻고 네.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실 예. 말씀 있습니까? 아 그럼 그냥 제출력을 그냥 예. 아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면 예. 그 기회를 네네네. 예, 요청을 하시고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네, 말씀하십시오. 네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아마 그 경호처에서 그 경호처에 파견 나와 있는 그 타부처의 경호 인력들과 관련해서 이제 그 경호처에서 뭐라고 그럴까 일정한 그 배치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총괄을 하려고 하는 조항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마 이제 처음에 만들었던 문구가 이제 뭐 총괄이나 지휘감독이나 변천다는 과정이 그 경찰청이나 또는 국방부 그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를 만들면 그 협의 과정에서 관계부처하고 서로 의견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변천된 것인데요. 그 관계부처와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슨 모여가지고 구체적으로 같이 무슨 회의를 한다든가 그래서 무슨 회의록이 있다든가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구체적인 기록이 있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 네, 장동 의원님. 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법제처장님, 아까 노란 버스법 있잖아요. 네. 작년에 유권 해석을 하셨잖아요. 네. 이게 전형적인 탁상 행정 중에 하나인데 저도 성북구청장 하면서 이런 이제 우려들이 많아서 그때 참 신경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니까요. 올해 9월 15일 날 급기야 국토부가 현장 체험 학습용 전세 버스에 대해서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을 완화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입법 예고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처장님이 작년에 관련 기관에게 유권 해석 내용을 통보했다고 했는데 국토부에도 통보하셨어요? 국토부에는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안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탁상 행정이라고요. 교육청에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노란 버스, 그러니까 어린이들 유치원과 학생들을 실어 나르는 그 버스는 한정돼 있잖아요, 숫자가. 그렇다 보니까 전세 계약을 해가지고 그 일반 버스를 임대를 하는 게 모든 학부모들은 다 알아요. 학교 현장도 다 알고요. 그러면 1년이라는 기간이 넘게 있었는데 도대체 행정이 뭘 했냐 말이에요. 경찰청은 심지어는 단속하려고 하다가 단속 유예를 한 2달 지나고 나서 해주는 촌극까지 벌였단 말입니다. 이런 행정의 비효율을 법제처가 자초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9월달에 행해졌던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거, 그 작업이 저희가 해석하면서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야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그걸 국토부에 통보를 안 하셨으니까 국토부는 몰랐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책임이 법제처에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관련 부처에다 그 관련 조치를 하라고 통보를 안 해놓고 해석을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가무처 법령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법제처가 그거를 이제 자, 앞으로는 그렇게 좀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네,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아까 계속해서 여쭤봤던- 모니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까 여쭤봤던 경호처 시행령 관련해서 한번 보시죠. PPT 띄워주세요. 이 4월달하고 11월달에 시행령이 바뀌게 돼요. 이 시행령을 저는 저렇게 2번 입법 예고하는 경우를 아주 드물게 봅니다. 저게 저는 아무리 봐도 이 1976년인가요? 그 대통령 경호실법 시행령 그래가지고 유신 시대 때 경호처가 군 경찰을 감독 지휘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행령이 그 당시에 76년도에 있었어요. 그러다 폐지됐는데 그거를 부활시킨 거가 11월 달에 입법 예고한 거예요. 4월 달에 애초에 이 입법 예고했던 거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통령이 행사를 할 때 혹은 어디를 갈 때 그 대통령이 있는 주변의 구역 내에서의 지휘권을 누가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대한 시행령이거든요. 그 전에는 모든 정부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실이 관계기관과 협조하고 협력하고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마지막 시행령도 결국 조정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협의. 근데 중간에 갑자기 11월 달에 법제처가 만들어준 문구라고 해서 경호처장이 경찰이나 군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입법 예고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은 대통령 경호처장이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돼 있어요. 경호처장의 소속 공무원은 누굽니까? 경호처 직원이죠. 그렇습니다. 군과 경찰이 포함됩니까? 네,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직원이 아닌 직원에 대해서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 어째서 경호처장이 법에도 없는 시행령에서 이걸 지휘 감독한다고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는 시행령을 법제처가 그것도 만들어줘서 하게 됩니까? 이게 위헌적 시행령 통치 아닌가요? 일단 이게 완전히 대통령 경호처를 무소불위에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김용현 처장이 이걸 부탁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예. 그 법제처에서 조문을 만들어졌다는 것도 좀 오해가 있는 말이고요. 이게 김혜재 의원실에 우리 그 경호처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특히 이제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 지난번에 특히 말씀하시는 11월 달 입법 내고됐던 지휘감 그러니까 만들어준 게 아닙니까? 저희가 만들어준 건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걸로 아세요? 그건 경호처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법제처는 다만- 관여 안 했다. 다만 이런 관여 안 했다. 미리 법제처가 만들어준 거라고 해당 의원실에서 직접 제가 들었어요. 보고받았다고 그렇게. 저희가 만들어준 건 아닙니다. 저희가 만들어준 건 아니고요. 그거 이야기한 사람을 지금 공개할까요? 법제처에서 만들어준 것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기관적인 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그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가 만들어준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런 건 그런 이런 조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하거나 뭐 컨설 뭐라 그러나요? 지원하면서 서로 이렇게 면담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어딩을 해라라고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리고 또 특히 그리고 특히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리고 특히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에 11월 달에 입법 내고된 지휘감독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계속 저희가 만들어줬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이 조문이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왜 만들어진 조문이냐면 경호처에서 경호업무를 할 때 그 경호 현장이 있잖아요. 예? 경호 현장에 이제 지원되는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든 군이든 이게 소속되는 경호처 직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대구 뭐 역사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출동되어 와서 지원되는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들에 대해서 경호 전체에 대해서 이걸 누가 이거 총괄할 거냐 하는 문제에서 경호처에서는 그 현장에서는 자기들이 총괄하고 싶어 그런 조문을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거를 지휘라고 할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국방부와 경찰청하고 사이에 의견이 좀 이견이 있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조정된 게 조정이라는 뜻으로 조정이라는 워딩으로 다 관계부처가 협의돼 가지고 마지막으로 입법 내서 통과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지 저희가 이 조문을 하는 과정에서 법제처가 뭐 이 조문을 다 이렇게 만들어줘 가면서 이래라 저래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전주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처장님. 아까 제가 유신 시대 경호처 부활하는 시행령을 시도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개정 이유를 마지막으로 통과된 그 입법 예고를 할 때 법제처에서 저렇게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요. 공개 채용 시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개선 방안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다. 즉 아까 논란이 됐던 부분을 쏙 빼고 입법 예고문의 취지를 설명을 했어요. 즉 이 논란이 됐던 내용을 아예 뺀 거를 보면 법제처에서도 아마 부끄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소방체에서 하는 거죠. 법제처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아까 이제 말씀 하시니까 그걸 다시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제가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딴 거 좀 여쭤볼게요.
행정기본법에 보면 국민권리구제제도가 지금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21년도 3월달에 지금 이 법이 공포 시행되었는데 보면은 구제제도 중에 제척 기간인 5년이라고 돼 있고 이의신청 기간 30일이라고 돼 있고 재심사는 이 행정쟁송기간 그러니까 한 90일에서 1년 사이로 돼 있는데 그런 재심사 이제 기간들이 설정이 돼 있긴 한데 이게 보면은 이의신청의 경우도 국세기본법이나 행정심판법에 보면은 이게 이의신청을 제3자도 가능하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행정기본법에는 그런 내용이 구제제도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행정의 기본법인데요. 개별법보다 적다. 두 번째로 이의신청 기간도 14일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다른 경우에는 보면 국세기본법도 30일 이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거를 이 구제 결정이 되겠냐 이 신청해가지고 이런 실무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심사의 37 행정기본법 37조에 보면 재심사에 적용하지 아니하는 대상을 쫙 써놨는데 잔뜩 써놨어요. 이게 사실상 제대로 된 국민권리구제제도가 아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꺼번에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처장님 처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 정부 입법계획 수립 시행을 처음부터 이제 총괄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대통령 공약 입법계획도 하실 거 아닙니까? 후속 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입법계획을 조정할 거 아니에요. 국정과제 그렇습니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법무부 장관한테 제가 지난번에도 여쭤봤는데 이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된 대통령 공약 이행 그 계획이 있느냐, 법은 왜 안 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수사지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된 걸로 판단합니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된 대통령 공약 이행 계획, 입법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법무부 소관사항이어서 저희가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정을 좀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종합국감도 남아 있고 하니까 법무부에 확인하시고 법제처가 그건 이제 법제처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법제처가 할 사항이 법무부에다가 아니니까. 확인. 네. 아니 그러니까 그 법무부 각 소관을 부처에서 물어는 각 거니까 부처에서 계획을 법무부에 세우면 물어보면 저희가 된다는 거죠. 종합 하는 거니까요. 예. 그다음에 아니 근데 그 처장님 그 법무부에 알아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아니 그게 그래서- 아니고 자, 계획이 지금 우리한테 뭐가 있는지 그걸 보겠다는 김성원 거죠. 의원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행정기본법에 있는 국민권익규제에 관한 제도가 좀 미흡하다라고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행정기본법은 이게 그 개별법의 규정이 있으면 그 개별법 규정에 따르고 그게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이 되거나 아니면 개별법을 만들 때 이게 하나의 기준으로서 제시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김성원 의원 예, 그 부분은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성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